안녕하세요. 창원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이것은 꼭 알고 하자 영업장소 구하기 및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푸드트럭을 함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어떻게 손쉽게 영업장소를 구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이제 푸드트럭을 허가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그러한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영업장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사할 곳을 먼저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장사할 곳을 검색할 수 있는 몇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지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자체 소식에서 푸드트럭 모집 공고라는 그런 이제 공고문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3월에 뜬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 포천시, 영천시 등등등 해서 푸드트럭 사업자 모집 공고문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이트 주소는 보시는 이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푸드트럭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인데,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뭐 강진군 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국립전주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또 다양한 그러한 이제 장소에서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모집 공고 또는 입찰 공고, 운영자 선정 공고에 대한 정보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색을 하신다라고 하면 푸드트럭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더 많은 정보를 더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푸드트럭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onbid.co.kr 이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알림 정보에 푸드트럭 정보라는 별도의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주요 공지에 푸드트럭 영업 신고 절차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런 이제 관련 교육 안내 자료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요 공지에 보게 되면 각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문에 대한 안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는 sbiz.or.kr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사랑 모임이라고 푸사모라고 있습니다. 푸사모에서도 지금 회원수가 한 73,000명 정도 되는데, 이 푸사모에서도 푸드트럭 관련된 행정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은 푸드트럭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는 요식업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정보를 서로 확인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 주소는 카페 네이버닷컴에서 hrcmedia3 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푸사모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영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뭔고 하면, 결국에는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만약에 내가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다라든지,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영등포구에 살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이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 공지가 떴을 때 이렇게 뭐 사업 계획을 내고 이제 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 그런 이제 푸드트럭 그런 또 사업 담당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업을 허가해주는 그런 또 사업 담당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먼저 제안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쉽진 않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 친한 지인이 지금 공무원인데요. 저 공무원들이 몇 명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첫 번째 민원 들어오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귀찮게 하는 것도 좀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뭐 일을 더 한다고 뭐 성과급이 더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기본적인 짜여져 있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복불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푸드트럭에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해보실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좀 제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을 영업 또는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한을 했을 때 요거는 하나의 팁인데 만약에 푸드트럭을 해서 발생된 수익을 내가 뭐 취하겠다 이런 부분보다 좀 제안을 할 때, 좀 사업 계획서를, 프로포저를 제안을 할 때 약간 좀 포장을 하는 거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런 이제 뭔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내가 이런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런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조금, 내 관점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뭔가 이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프로포저를 좀 잘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공무원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지금 푸드트럭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푸드트럭에 영업 허가를 내주는 분들이 이제 상권이 있는 곳과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물론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사업 공고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권이 있는 인근에서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게 되면 기존 상권들에 계신 점주분들이 가뜩이나 영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그쪽에 또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고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사업 공고 나온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속도로에 뭐 이 휴게 쉼터라든지 아니면 인근 반경 특정 거리 이내에 식당이 없는 그런 곳에서 주로 이렇게 푸드트럭 사업 선정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권 인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기존 요식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또 민원 폭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 공고를 보고 사업 계획서를 내시건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가지고 지자체 사업 담당자분들에게 영업 즉 제안을 하실 때 상대방 입장에서 즉 그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시게 되면 그 선정된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한 줄 요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내가 뭐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명분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 푸드트럭 사업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에 내가 일조하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잘 전개한다라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많은 프로포절 제안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특색 있는 제안서, 특색 있는 제안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내가 돕겠다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할 곳을 검색했을 때 이제 각종 대학교 행사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 뭐 페스티벌, 축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및 시청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고 뜨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푸드트럭 사업으로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라는 부분으로 하시게 되면 선정될 확률이 거의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당위성을 잘 어필하시라는 거죠. 그 당위성은 취약계층의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뭐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제안을 하실 때 생각을 해보셔서 제안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 행사 같은 부분도 보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축제 관련 그런 정보들이 뜹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한번 쭉 확인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트는 mcst.go.kr입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 공고가 뜨는 것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했을 때는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제안을 하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보게 되면 또 다양한 그런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to.visitkorea.or.kr 이런 사이트에 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푸드트럭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푸드트럭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뭐 음식 제공뿐만이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부분과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푸드트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프로포절 사업 제안 자체가 뭔가 조금 차별화되는 제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프로포절을 차별화할지 어떻게 뭔가 다른 부분을 컨텐츠를 뭐 녹일 부분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의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뭐 돕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형태로 제안 자체를 차별화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게 되면 푸드트럭으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업무 담당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푸드트럭 관련된 이런 사업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 서울을 제가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서울 쪽에서 뭔가 사업하시는데 관심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절 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이제 차별적인 부분 아니면 내가 뭔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 아니면 뭔가 그런 특별한 컨텐츠를 같이 녹여가지고 차별화된 뭐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부분 뭔가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차별화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자체 뭐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 쪽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도 되겠죠. 예.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 자체가 민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떴을 때 그때만이라도 차별화되는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고 뜬 것만 이제 보시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시기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진정성을 어필함으로써 그렇게 아마 접근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부서 이름이 다르고 뭔가 그런 부분이지만 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사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 사신 분들은 부산시청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각각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 공고를 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그런 이제 차별점, 어떤 이제 내가 뭔가 조금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사업 계획서를 차별해서 어필을 하면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업소 명칭이라든지 뭐 판매 음식 종류라든지 영업 운영 계획 그리고 위생 환경 및 기타 사항 등이 아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 운영 계획에서 즉 운영 계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가장 차별적인 부분 이제 다른 푸드트럭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푸드트럭 사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푸드트럭 사업 선정을 하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조금 당위성을 어필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면 그 방법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뭐 좀 재밌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푸드트럭 영업은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업 신고 전에 완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가 지금 이제 푸드트럭 관련된 뭔가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응모를 하시고 푸드트럭 영업 계약을 체결하시고 자동차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하시고 푸드트럭 구조 변경을 시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카 서귀가스 가스 시공을 해서 에카 서귀가스 완성 검사 그리고 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구조 변경 적합 여부를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동용 음식 판매차로 용도 변경, 전산 입력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등록등도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뭐냐? 이 부분이 식품적계급 영업신고 신청 전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영업신고 전에 해야 될 것들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영업신고 지자체 이제 담당 부서로 하겠죠. 예를 들자면 영업신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업신고 수리 즉 컨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영업신고 전에 하셔야 될 행위들이다라는 거죠. 쉽진 않죠. 솔직히 쉽진 않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사항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핵심을 짚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 선정자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을 해당 기관, 위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 영업신고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앞서 보였던 부분을 제가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달리 표현한 부분인데 영업신고 준비 서류는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장소 계약 관련된 서류, 만약에 졸업쉼터라고 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업쉼터 사용계약 관련 서류, 그리고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영업장 사용계약 서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뭐 이런 이제 계약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에카소규 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그리고 자동차 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신고를 준비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신고 전에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완료가 되어야지 위생교육 이수증,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푸드트럭 영업장소 계약 관련된 서류, 에카소규 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자동차 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서류다라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서류는 계약 서류겠죠. 예, 계약 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신고 전에 이러한 서류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왔었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일단 응모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어떻게 영업
장소를 찾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번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지금 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 관련해선 허용지역 관리 주체와 영업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푸드트럭 영업 신고 시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앞 화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내용이죠. 지금 영업 신고 시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즉 계약서를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푸드트럭 구조 변경 시공을 하셔야 되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이제 구조 변경 시공을 하셔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액화 석유가스 가스 시설 시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완성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 검사 승인 컨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튜닝 후 적합 여부 검사와 완성 검사, 즉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도 필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가면 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을 완료한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정비 사업자로부터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8번은 구조 변경 적합 여부 검사, 즉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푸드트럭 구조 변경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푸드트럭 구조 변경 적합 여부에서 검사, 즉 컨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이동용 음식 판매차로 용도 변경한 내용을 전산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번을 보게 되면 이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에 대한 서류인데, 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셔가지고 식품위생문 관련 영업신고 시에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즉 1번부터 10번까지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선행준비요건입니다. 선행준비요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식품에 대한 이제 뭐 햇삽이 되었건 그러한 이제 정부의 관리 감독 규제는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 역시 그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푸드트럭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순서를 다 밟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푸드트럭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제 식품 제조업, 햇섭 등 모든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와 강화는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거고, 또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욱더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영업신고 전에 1번부터 10번까지 선행준비 요건을 다 갖추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게 다 갖추어졌을 때 식품적객업 영업신고 신청을 각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시에 건강진단 결과서도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10번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식품적객업 영업신고 수리, 즉 컨펌이 떨어진 게 되면 영업신고증을 발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영업신고사항에 변경이 되거나 뭐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따른 이제 관할 관청에서 영업 변경 및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1번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푸드트럭 사업자 이제 신청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저는 오늘 좀 복과 관련된 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채널 자체가 창업 또는 마케팅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창업과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를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창업 또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